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교재 페이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제3절 나와 있죠? 거기부터 진행을 하는데, 자, 지난주 배웠던 것은 그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종류는 6가지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약식으로 쓰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철거 방식이고요. 또 주거환경 관리와 가로주택 정비 요 두 가지는 철거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6개 사업마다의 내용도 공부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공부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무엇이다라는 거. 토지와 관련이 없는 재건축과 비재건축으로 나누어서 토지 등 소유자를 살펴봤고요. 각각의 시행자를 살펴봤습니다. 6개 사업마다 시행자가 제각기 다르다. 또 시행 방식 또한 공부했었죠. 지난주는 요 6개 정비 사업마다의 요 4가지 내용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숙지해보면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주거환경 관리, 가로주택 정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6개 사업을 이제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선 그 교재 250페이지 보시면 제3절 제목을 보시죠. 제3절에 길은 게 하나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데, 이게 워낙 길기 때문에 보통은 기본 방침이라고 부르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도시 및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대단히 길은 이름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요걸 줄여서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 계획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장, 두 장을 넘겨볼까요? 두 장을 넘기면 254페이지가 되겠고요. 제5절 제목에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밑에 이제 정비계획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방침이 하나 있고요. 계획이 2가지 있고 구역이 설정됩니다. 또 이제 이걸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 방침하게 되면 국가 정책 방향입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정비사업은 대민사업이죠. 주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비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죠. 그 이유는 이 정비사업은, 즉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정책과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국가 방향에 따라서 흥망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중단 사태가 속출되니까 국가의 정책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중단 사태를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기본 방침은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 방향. 따라서 누가 수립할까요? 국가니까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데 10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계획이죠.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면 이제 기본 계획을 가지고 계략적 방향을 정합니다. 계략적 방향. 여기 이제 어떤 지역이 있단 말이죠.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처음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비사업 종류가 6개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략적인 방향을 정하게 되죠. 즉, 이 지역에 정비사업을 할 거냐 말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략적 방향을 설정한다. 이것이 바로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략적 방향이니까 구체적인 명칭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이것은 6인 중에서 말이죠. 6인 하게 되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6인인데 이 중에서 군수는 수립자가 못 돼요. 군 지역은 수립하지 않는다. 시장에서 끝납니다. 왜 6인 중에서 군수는 수립자가 되지 않는다? 기본 계획은 정비 사업을 빈번하게 하는 곳이 그 대상이다.
그럼 6인 지역 중에서 빈번하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군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군 지역은 수립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5인이 수립하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이 수립을 해서 이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럼 이때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누가 수립했을 때 승인 대상이다? 얘보다 직급이 낮은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도 말이죠.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대도시라면 빈번하게 사업을 할 테니까 반드시 수립을 하게 되고요. 대도시가 아닌 시라면 빈번하게 하지 않으니까 수립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 중에는 대도시와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다. 근데 대도시가 아닌 시라면 빈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도시가 아닌 시가 수립했다면 그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즉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먼저 책을 가지고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250페이지가 되죠. 제3절에 기본 방침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라고 그랬죠. 자, 세 군데 밑줄 쳐봅니다. 누가 수립한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10년마다 또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공법상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라고 그랬었죠. 저는 박스에 보시면 4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1번 정도 확인해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이죠. 그래서 이 기본 방침은 국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 계획 보시자고요. 이것은 계략적 방향, 정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을 정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수립자가 나와 있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에다 밑줄 딱 치고요. 이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주의를 보시면 군수는 수립자가 되지 않는다. 군 지역은 빈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괄호 2번 보실까요? 특, 광, 특시, 특도 또는 시에서 수립을 하는데 다만 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 그랬죠? 대도시가 아닌 시 밑줄 딱 쳐놓고 그런 시랄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기본 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대도시라면 빈번하게 할 테니까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지만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괄호 3번 보시죠. 기본 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박스에 한 12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12개를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 12개는 기본 계획의 내용으로서 계략적 내용이 될 것이다. 자, 몇 가지 확인합니다. 1번.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이 나와 있죠. 그러나 거기다 화살표 치고 명칭은 X. 명칭은 구체적이니까 이 계획에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정비 사업의 계획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계획 기간은 계략적이니까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화살표 치고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X입니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구체성을 띠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시행 예정 시기는 X입니다. 그 다음에 5, 6, 7을 묶어볼까요? 5, 6, 7을 묶어보면 5번에 교통계획이 끝에 나와 있죠. 교통계획. 그 다음에 6번에 환경계획이 끝에 나와 있고요. 7번에 복지나 문화시설 등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5, 6, 7번은 어떤 사업을 하러도 필요한 공통적 시설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공통적 시설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공통적 시설은 이 계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거기다 하나 적자.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는 X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는 대단히 구체적이니까 이 계략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X라고 친 것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조금 이따 배울 정비계획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8번 하나 더 볼까요? 8번.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그래서 이걸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정비사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표 주고 면적은 X. 구역의 면적은 대단히 구체적이죠. 이 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X라고 친 것들은 대단히 구체적이니까 정비계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이제 04번을 봅니다. 제목을 보시면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기준하면 누가 정한다? 이건 공식이죠. 공법상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국토부 장관 밑줄 딱 쳐놓고. 자, 이제 05번에 수립 절차라고 해서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정비법의 교재 내용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6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번 기본 과정은 1, 2월 달의 기본 과정은 개략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하죠.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보면은 바로 1번 제목을 보면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저 제목 정도 공람하고 의견 듣고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수립한다. 그러나 오른쪽 페이지 보자. 바로 2번을 보시면 도지사의 승인이 나오죠. 자, 요 5인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시장이 수립했을 때 승인 대상이 될 거예요. 시장 중에서도 어떤 시장? 대도시가 아닌 시장일 때 승인 대상이다.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는다. 자, 바로 이번 내용 봅니다.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다면 도의사 승인을 얻어라 공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수립 절차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 5명이 수립하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수립했을 때 도의사의 승인을 얻는다. 이렇게만 보시라고요. 이제 06번으로 갑니다. 타당성검토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은 10년 단위로 이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제 제5절에 정비계획이나 정비구역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순서 들어갑니다. 국가 정책 방향을 기본 방침에 정했다. 그리고 개략적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이걸 토대로 기본 계획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면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거냐?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칭이 나와야 돼요. 또 명칭이 나왔다라면 이 구역의 면적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대단히 구체적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사업의 명칭이랄지 뭐 재건축할 거냐 재개발할 거냐 사업의 명칭이랄지 그 구역의 면적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구역을 정하는 거죠. 그렇죠? 순서대로 가죠. 기본 국가정책 방향, 개략적 방향, 구체적 내용을 통해서 구역이 설정됩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대단히 복잡합니다. 자,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하죠. 그리고 구청장도 수립하는데 구청장 수립하죠. 이렇게 수립을 해가지고 구역을 정할 때 자,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본인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본인이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만약에 수립했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장 위가 뭡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죠. 구역 좀 지정해주세요.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되죠.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구체적 내용인 정비계획 수립해서 그자가 직접 구역을 정한다. 그러나 구청장은 계획은 수립하되 구역정을 못하니까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하면 이자가 구역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좀 굉장히 복잡하죠. 자, 1번에 정비계획부터 보겠습니다. 수립권자 보시자고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밑줄 딱 치고 이때 군수의 가로축을 보면 광역시 군수를 제외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군은 말이죠. 군수는 이것은 광역시에도 군이 있고요. 광역시가 아닌 적에도 군이 있어요. 광역시에 있는 군은 뭐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라든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광역시 안에 있는 겁니다. 그 광역시가 아닌 군이라는 건 도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가평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역시가 아닌 그런 시에 있는 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군수는 무슨 군수일까요? 이것은 광역시가 아닌 거에 있는 그런 군입니다. 그럼 이제 광역시에 있는 군은 뭐다?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이자도 마찬가지로 광역시장에게 신청을 하면 광역시장이 구역을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책을 다시 볼까요?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랬는데 광역시 군수를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이자는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청장 나와 있죠.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그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은 하되 직접 구역을 정을 못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비계획은 구체적 내용으로서 구역을 정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괄호 3번으로 갑니다.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한다 그랬는데 제목에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요. 동의하시겠죠? 구역이 지정돼야 사업을 할 텐데 이 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계획이 나와야 돼요. 정비계획이 나와야만 이 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비계획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정비계획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고 사업이 계속 딜리가 되죠. 이때 못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그때 이 지역의 토지농 소유자는 정비계획 좀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 다시 보자. 정비계획은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2번 제목을 보시면 시장 군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농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라 밑줄. 그러니까 토지 등 그 지역의 토지농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동의를 얻고 나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시장 군수는 그 제한이 있을 때 제한일로부터 60일에 정비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했을 때 그 제한을 받은 시장 군수는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기본 방침이나 기본 계획은 입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정비계획일 때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정비계획을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4번으로 내려갈까요? 정비계획의 내용이 박스에 이것도 한 12개 정도가 줄비하게 나와 있죠. 이것도 다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살폈던 기본 계획에 들어갔던 계략적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서 X라고 친 거 있죠? X라고 친 건 다 이 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정비사 명칭 나와 있죠? 명칭이랄지. 두 번째, 구역과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이니까 정비계획이 들어간다.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들어가죠. 공통적인 소리라면 기본 계획이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는 정비계획이 들어간다. 자, 넘겨보시고 9번째, 9번 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예정시기죠. 사업을 언제쯤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정시기는 대단히 구체적이니까 이 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 정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빠져나와서요. 괄호 5번 갑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나오죠.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인 구청장. 자, 그래서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입니다. 그자는 자, 둘째 줄, 그 밑에 줄의 끝부분 보세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그랬죠? 정비계획 수립이라 밑줄 치고 6번째 줄로 가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에게 정비계획을 신청한다. 그 다음 밑줄. 자, 밑줄 친 것만 연결할 거예요.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죠.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그 군수는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요 사인은 직접 계획 수립하고 구역 정하고 구청장이나 광역시에 있는 그 군수는 정비를 수립은 하지만 구역을 지정 못하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기면 7번에 안전진단 나오는 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마저 구역을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 장 잠깐 넘겨보시죠. 또 한 장 넘깁니다. 페이지 262페이지. 자, 262페이지 이제 정비구역이 나올 겁니다. 정비구역에 지정권자라고 나와 있죠. 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 여기 정리했죠. 사인은 직접 정하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이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첫 줄 보시면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직접 계획 수립하고 구역 정하겠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직접 정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인 그자는 정비계획 수립해서 누구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한 장 넘겨보시죠. 264페이지입니다. 바로 3번의 제목을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효과가 나옵니다. 자, 어떤 지역이 정비구역이 정되면 이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거예요. 새 동네가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이 정되면 그 지역을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간주합니다. 지구 단위계획구역은 살기 좋은 동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해당 정비구역이나 정비계획 중 지구 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 단위계획구역이나 지구 단위계획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것도 절미하고요. 어떤 지역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정되면 살기 좋은 동네 무슨 구역으로 간주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한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간단히 설명할 게 있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 보는 거죠. 267 보시면 괄호 4번으로 쭉 내려가세요. 정비구역에 해제가 나와 있죠. 구역이 정됐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지체가 됩니다. 그럼 그 일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그때는 구역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자세한 것은 3월 달에 간단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해두시고요. 이제 앞쪽에 안 했던 걸 하나 하고 가죠. 자, 아까 했었던 페이지 258페이지 봅니다. 258페이지 보시면 괄호 7번에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이 나와 있죠. 이 안전진단을 공부하겠습니다. 이것도 간혹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안전진단은 토지에다 할까요? 건축물에 할까요? 물론 토지 쪽도 진단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건축물 쪽에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진단의 대상 사업이 뭘까? 안전진단의 대상 사업. 이것은 주로 건축물을 상대로 하는 게 6개 중에서 뭡니까? 주택 재건축이죠. 주택 재건축은 토지와 관련이 없는 건축물을 상대로 한다. 그래서 대상 사업은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쓰겠습니다. 3주죠. 주택 재건축. 그럼 진단의 주관자. 진단을 주관한다. 그 주관자가 비용도 부담할 거예요. 진단에 들은 비용도 부담한다. 이것은 시장 군수입니다. 여기는 구청장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군수에는 구청장이 포함된다. 진단의 주관자와 비용 부담은 시장 군수. 그럼 진단의 결과를 통해서 재건축을 결정하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건물 상태가 아주 불량하면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재건축 결정. 재건축 결정도 누가 한다? 시장 군수가 합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관할 시장 군수는 재건축을 결정해 주려고 하죠. 재건축을 허용해 주려고 합니다. 재건축이 허용되면 지역 경제가 발전되죠. 그래서 대부분 시장 군수에게 결정권을 주되 대부분 결정을 해버리니까 다소 좀 제한적 조치를 주고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자,
자, 진단하겠죠? 진단 결과 재건축 결정을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시장군수가 재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시장군수는 대부분 결정하기 때문에 이 결정된 내용을 시도지사를 갖다 줘요. 상급자 시도지사를 갖다 줍니다. 그럼 시도지사가 이 결과 내용을 보니 다소 미심쩍습니다. 그때는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이 있죠. 제가 줄여서 공단과 연구원이라고 쓰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 연구소나 건설 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검토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진단기관을 결정해가지고 진단을 받아봤다. 결과 보고서를 얘를 갖다 주면 얘가 스스로 결정하니까 모두 다 결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시도를 갖다 주면 시도가 결과서를 보는 거예요. 보고 다소 미심쩍다면 공단과 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합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얘 걸 갖다가 얘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었는데 실제는 얘가 얘를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되게 이제 옛날에 그 선거 결과에 시장군수도 정부 여당이고 시도도 정부 여당일 때가 있었어요. 수도권에. 얘가 결정하는 걸 얘가 도와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규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시 국토부 장관이 이것을 개입하게 됩니다. 즉 시도지사가 말이죠. 얘한테 받았던 자료가 있겠죠. 자료를 가지고 얘를 갖다 줘야 돼요. 국토부 장관으로 갖다 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자료를 보니까 다소 미심쩍어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시도지사는 공단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하는데 국토부는 얘한테 의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단과 연구원은 국토부의 산하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산하기구에다 검토를 요청한다는 건 다소 객관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는 시도에게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시도지사가 본인 스스로 결과의 검토를 의뢰했건 장관으로부터 검토 요청을 받았건 지금 당장 재건축을 시장군수가 결정하면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요. 그때는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재건축 결정을 취소하면 어떠냐.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 요청입니다. 그걸 좀 취소하면 어떠냐라고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요.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이때 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가 재건축을 취소하는 겁니다. 재건축을 결정한 자가 그 자가 취소하는 거지 시도가 취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도는 뭐 한다고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거죠. 항시 결자 해지라고 결정한 자가 취소한다. 이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진단권자와 안전연의 사유를 보자고요. 시장군수 밑줄 딱 쳐놓고요.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랬어요. 누가 실시한다? 시장군수가 주관자입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고요. 목적을 세 가지로 줄여볼게요. 정비계획 수립 하나, 재건축 시행 여부 결정 둘, 안전사고 방지가 셋입니다.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진단을 실시한다. 그럼 여기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진단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정비계획은 배웠듯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업의 명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진단을 통해서 재건축 명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비계획 수립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도 진단을 실시한다. 그럼 박스를 보시면 진단을 해야 되는 사유가 쭉 나와요. 1번 볼까요? 재건축 사업의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랬네요. 도래했다 동그라미. 도래했다는 건 시기가 왔다는 얘기죠.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왔음에도 수립을 하지 않는다면 진단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도래 나왔고요. 2번. 자, 둘째 줄로 내려가면 소유자 10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단 실시를 요청했다 동그라미. 소유자가 일정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10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그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진단할 수 있다. 3번도 마찬가지. 끝줄에 보시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단 실시를 요청했다 동그라미. 4번도 마찬가지. 끝부분에 10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단을 요청했다. 요청 또 나오죠.
5번도 마찬가지. 끝줄에 보시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단 실시를 요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했거나 요청했을 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 재건축 시행을 결정을 했는데 10년 될 때까지 사업신고를 받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축에 있어서 진단을 다 받아서 재건축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진단을 실시하는데 이건 재실시가 되죠. 이미 10년 전에 진단을 해서 재건축 결정했다. 근데 10년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시 재건축을 할 때는 10년간 우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진단을 또 한 번 실시하는 거죠. 이걸 재실시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진단은 시기가 도래했거나 요청했거나 또는 재실시할 때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 오른쪽 페이지 보실까요? 페이지 259페이지입니다. 안전진단의 대상이 나와 있죠. 주택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의 입지를 딱 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주택으로 국한되었었는데 이제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모두 진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이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시장 군수는 진단에 요청이 있습니다. 요청이 있죠. 아까 10분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요청일로부터 30일에 진단의 실시를 결정해서 요청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에요. 소유자가 일정 동의를 얻어서 진단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는 빠른 시간 내 결정해 줘야죠. 그게 바로 30일입니다. 30일 안에 진단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그 요청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다시 4번 내려갈까요? 진단의 비용입니다. 진단의 비용은 진단을 주관한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진단의 사유에 2부터 5까지는 걸 아까 요청받은 거죠. 일정 동의를 얻어서 요청에 의해서 진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시장군수가 부담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진단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요청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5번 진단의 의뢰입니다. 시장 군수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이랄지 건축 마감, 설비 노후도 주관경 적합성을 심사해서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지를 조사해서 이것저것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다음에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의 결정도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그럼 박스에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쭉 나오는데 자 1번 보시면 안전진단의 전문기관이라고 그랬죠. 사설기관도 전국에 수십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할 수도 있고요. 2번 보시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고 되어 있죠. 공단의 동그라미. 제가 아까 공단이라고 썼던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시설안전공단 공단이고요. 3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오죠. 연구원 동그라미. 여기 아까 얘기했던 바로 요 연구원이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런 곳에다가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6번째 진단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관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나 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7번 갑니다. 시장 군수는 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경로를 종합적 검토하여 정비의 수립과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 나오죠. 최종 재건축 결정은 누가 합니까? 누구? 시장 군수. 이때 진단의 결과만 갖고 하지 않는다고요? 종합적 검토를 하는 겁니다. 진단의 결과뿐 아니라 그 지역의 진단을 재건축을 했을 때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종합적 검토하여 재건축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가.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과 재건축 시행을 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특광 도니까 시도지사죠. 시도지사에게 결정된 내용과 진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장 군수가 결과를 받았다면 대부분은 시장 군수는 결정할 겁니다. 그럼 전국에 모두 다 재건축장이 되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시도가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받았던 자료를 얘한테 갖다 줘라 이거예요. 오른쪽 9번 갑니다.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국시설안전공단, 요걸 공단이라 했었고요.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요걸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구죠.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얘한테 자료를 받았다. 자료가 다소 미심쩍다면 공단, 연구원에게 검토를 의뢰하라. 이렇게 해서 시도지사가 잘 규제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같은 여당이다 보니까, 같은 당이다 보니까 서로 규제를 하는 게 좀 미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관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밑에 줄 나와 있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진단 결과 보고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시도로 하여금 진단 결과의 적정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얘가 잘 규제를 못하니까 장관이 그럽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도에게 받았던 자료를 가져와봐 그래요. 국토부가 딱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다소 미심쩍다. 그때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특광도니까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특광도 밑줄 딱 치고요. 특광도지사는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시군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 결정이나 재건축 시행 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고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직접 취소하는 게 아니군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이라 밑줄 딱 치고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시군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취소하는 것은 바로 결정한 시군구가 취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재건축 파트를 진단의 파트를 공부했는데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구성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한 장 넘기면 아까 했던 거 나오죠. 정비국 나와 있고요. 쭉 넘겨보세요. 쭉 넘기셔서 어디로 오시느냐. 페이지 273페이지로 옵니다. 이 273페이지 오시면 정비사업 시행자가 나와 있죠. 이건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거죠. 6개 사업마다 시행자를 공부를 했습니다. 좀 피하도록 하고요. 쭉 넘겨보자. 넘겨서 276페이지 봅니다. 자, 276페이지 보시면 괄호 4번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오죠. 조합에 대해서 공부하자 이거예요. 자, 이 6개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조합이 할 수 있었던 사업과 할 수 없었던 사업이 있었죠. 가장 열악해서 힘이 없는 그런 동네는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열악성이 크니까 조합이 할 수 없다고요. 그죠? 조합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요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이 할 수 있다.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가로주택 정비 요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조합은 굉장히 조합을 만들기 전에 준비 업무가 많아요. 조합이 결성되려면 준비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세대수를 다 다니면서 조합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준비 업무를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합 자체가 굉장히 준비 업무 많으니까 조합 만들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간단히 살핍니다. 바로 4번 보시자고요. 시장 군수, 지정 개발자,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령 소재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합니다. 정비사업을 할 때 조합을 설립하는데 다만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령 소재로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단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1번과 5번은 제끼란 말이죠. 이것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요. 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거나 또는 공동 시행을 하거든요.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도 조합을 요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얘네가 한다면 조합이 필요하지만
토지령 소유에 간다면 조합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제 오른쪽 2번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나오는데 네 번째 줄로 가볼까요? 첫 줄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추진위원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쳐보겠습니다. 조합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원고시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회다 밑줄. 5인 이상의 위원이나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령 소유자 과반 수송의 밑줄. 토지령 소유자 과반 수송을 얻어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운수의 승인을 받는다. 시장운수 승인의 밑줄.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과반 수송을 얻어서 시장운수의 승인을 얻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어쨌건 말이죠. 요 4개 사업이죠. 요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조합을 만들기에 앞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사실 조합이 있더라도 준비 업무가 많지 않다면 이걸 구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요 4개 사업 중에서 가장 소규모가 뭡니까? 이거죠. 소규모니까 이건 별로 준비 업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막바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줄 보면 다만 나와 있죠.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거 밑줄 딱 쳐놓으세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경우에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그 정도 보시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정도만 간단히 쳐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280페이지를 펴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280페이지 괄호 5번에 조합 나와 있죠? 조합에 일단 별표 딱 쳐놓고요. 자, 조합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X, 주거환경 관리사업 X. 앞으로 줄여 이렇게 쓸게요. 1주 하면 주거환경 개선, 5주 그러면 주거환경 관리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2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죠? 그렇다면 요 4개 사업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조합원은 과연 누가 될까?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이것부터 살피자고요. 조합이라는 뜻이 뭐죠?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였어요.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였다. 이게 조합인데요. 조합원의 자격은 곧 지난번에 배웠죠.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곧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그럼 이것도 지난번에 배운 걸 떠올려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는 뭐냐면 재건축과 비재건축으로 나눴다고요. 비재건축하면은 재건축을 뺀 나머지 5개 사업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뭐다? 재건축은 토지와 관련이 없죠. 비재건축은 토지와 관련이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니 얘네들이 곧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니까 토지만 딸랑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 지상권자도 안 될 겁니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그랬으니까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있어서는 토지와 무관하니까 나대지는 해당이 되지 않을 거고 그러니 지상권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얘네들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얘네들이 곧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걸 염두에 일단 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조합은 별표 일단 쳐주시고요. 이건 설명이 좀 길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